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너무 예뻐 양령에게 찍혀 팔자가 망가진 어리와 어리를 만나 세자에서 쫓겨난 양령 이야기입니다. 어리는 조선 양령대군의 첩으로 양령대군과의 사이에서 외동딸이 한 명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자색이 있었다고 기록될 만큼 뛰어난 미녀였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외모평가가 거의 없어 어리를 제외하면 장희빈, 정난정, 한화계 누이들 뿐이었습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417년명 영락 15년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간통하여 궁중에 들여온 사건 명하여 전 판관 이승, 전 소윤 건부 악공 입법화원자 김기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처음에 악공 이호방이 몰래 동궁에 들어가 전 중추 곽선의 첩 어리의 자색과 제의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니 세자가 즉시 이호방으로 하여금 그를 도모하게 하였다. 양령대군은 부왕인 태종이 외삼촌 4명을 역적으로 몰아 모두 처형한 이후 방황을 시작하는데 사건의 시작은 13년 전인 태종 2년인 1412년 봄에 효빈 김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효빈은 태종의 잠저 시절 왕비 민씨의 몸종이었는데 그런 효빈을 태종이 왕비 몰래 만나 임신시켰고 혹시 왕비에게 해를 당할까 염려한 태종은 효빈을 출궁시켜 따로 마련한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효빈을 붙들어다 친정행랑에 감금했는데 12월 13일 효빈에게 진통이 오자 왕비는 효빈을 온돌 방밖에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내보내라 명령했습니다. 엄동설안에 얼어 죽으라는 뜻이었는데 이를 가엾게 여긴 효빈의 오빠가 담장 옆에 거적을 덮고 그곳으로 옮겨 효빈은 거적 아래에서 오전 8시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그날로 효빈과 피덩이 아들을 차가운 흙집으로 옮기게 했고 이불과 돗자리도 빼앗았는데 이것도 한겨울 추위에 얼어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엾게 여긴 어떤 종이 마룻을 줘 7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분노한 왕비는 효빈과 피덩이 아들을 가는 길에 얼어 죽으라고 교화로 보냈지만 효빈과 피덩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그 아들의 14번째 생일이었는데 태종은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춘추관에 내리라고 명령했는데 왕비 민씨의 잔인함을 기록에 남겨 후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속셈은 처갓집 식구들을 몰살시키라는 심산으로 결국 민무휼과 민무회는 12월 18일 귀양에 처해졌고 다음해 1월 13일에 목매 자살했습니다. 양령대군은 어렸을 적에 왕비의 친정에서 성장을 해서 외삼촌인 민씨 형제들과 가까운 사이라서 태종은 더욱 경계를 했는데 무튼 양령은 외삼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런 방황의 절정이 어리를 취한 일인데 어리는 원래는 중추원 부사인 곽선의 첩이었지만 왕세자 이재의 눈에 들어 세자의 첩이 되는데 양령은 어리 이전에도 기생첩을 들인 바 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고 매 사냥을 즐겨 태종의 꾸지람을 들은 바 있는데 양령이 어리를 정실 부인인 숙빈 김씨의 친정에 숨기고 어리가 양령대군의 딸을 임신한 것까지 드러나 태종이 대노하여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령대군은 아바마마도 첩이 많으면서 왜 내가 추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며 반박하는 내용의 수설을 올려 태종을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답답한 태종은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에게 수설을 보여주며 세자를 어쩌면 좋냐고 한탄했는데 그 밖에도 양령대군은 기생들과 놀고 매사냥을 즐기며 꾀병으로 서연을 피하는 등 말썽을 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세자 주변에는 간신매들이 들끓었는데 그 중에서도 구종수와 이호방이라는 자가 총애를 받아 구종수와 함께 바둑을 두거나 이호방의 검은고 연주를 들으며 온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자의 주색잡기는 점점 더 대담해져 동궁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월담에 궁 밖으로 나간 것인데 9월에 야간 월담하던 구종수가 적발돼 태종은 세자가 저지른 비행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논란, 태종은 구종수 이호방 환관들을 엄하게 처벌한 후 쫓아냈고 겁을 먹은 세자는 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반성 후 더 깊이 주색잡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주색잡기가 아니라 아예 첫사랑에 빠져버렸는데 그 대상이 바로 어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세자가 처음으로 어리라는 여성의 이름을 알게 된 시점은 1416년 1월이었는데
구종수와 함께 몰래 동궁에 드나들던 이호방이 곽선의 첩 어리가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세자는 당장 어리를 데려오라 명령했는데 그때 어리는 파주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호방은 어리의 조카 사위인 권보에게 중매를 부탁했고 세자가 원한다는 말에 권보는 어쩔 수 없이 중매를 섰습니다. 권보는 자신의 첩을 어리에게 보내 다시 시집갈 의향이 있는지 떠봤지만 어리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며 거절했는데 이러던 중에 구종수와 이호방이 처벌되면서 어리 문제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어리는 한양의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도성으로 들어와 남편 곽선의 양자인 이승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법화라는 악공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법화는 세자가 어리를 만나려고 했다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어 어리가 한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세자에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세자가 선물을 보내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하자 세자는 비단 주머니를 징표로 내줬는데 어리는 본래 병이 있고 얼굴도 예쁘지 않으며 남편이 있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비단 주머니를 보낸 날 저녁 세자는 환관들을 거느리고 어리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가 빨리 어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자 이승은 마지못해 어리를 내보냈습니다. 세자의 회고에 의하면 그때 어리는 머리에 녹두무늬 묻고 세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런 꼴로 나타났지만 세자는 한 번 봐도 미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자가 이승에게 말을 대령하게 만들어 그 길로 어리를 데리고 광통교로 가서 동침하고 다음날 저녁에 함께 동궁으로 돌아갔는데 어리를 데려갈 때 마을 사람들이 엄청 모여 구경을 했답니다. 동궁으로 오던 그 어스름한 밤길에서 세자는 어리에게 매혹됐는데 세자는 어렴풋이 비치는 불빛 아래 그 얼굴을 바라보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이 아름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양령은 흡족한 마음에 이승에게는 화를 내리고 이승의 처에게도 비단을 보냈는데 이승은 비단을 돌려보내고 태종에게 상소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양령이 분노에 부하를 보내 협박을 했고 이승은 두려워서 결국 상소를 올리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도 다 지켜본 여인 납치가 소문이 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어리를 들인 일을 태종에게 숨겼지만 한 달도 채 안 된 2월 15일에 들키고 말았는데 크게 분노한 태종은 일에 끼어든 4사람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세자는 더 나빠져 있었던 것으로 어리는 출궁을 시켰고 이때부터 양령의 폐세자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세자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태갑을 내쫓았던 고사를 본받고자 한다고 공포했는데 이것은 중국 은나라 때 일로 왕이 방탕하자 신하들이 왕을 내쫓아 개과천 선한 뒤 다시 받아들인 고사입니다. 이런 일로 반성할 양령이 아니라 여전히 미색을 찾아 헤맸는데 신복들이 방유신이라는 사람의 손녀가 예쁘다고 고하자 양령은 저녁을 틈타 기습적으로 방유신의 집에 가서 손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만 하지 못했는지 양령이 그냥 돌아왔는데 신복들이 집요하게 양령을 유혹하자 양령은 부하들과 방유신의 집으로 가서 동침을 하고 새벽녘에야 환궁을 했습니다. 은밀히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 무렵에 명나라의 궁녀를 바칠 처녀들을 징발했는데 처녀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령이 방유신의 손녀와 잔일이 발각되어 이번에도 이를 꾸민 신복의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김한로의 증언에 의하면 어리가 출궁당할 때 세자는 어리의 인생이 가엾다며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고 김한로는 세자의 심정을 가련하게 여겨 어리를 자신의 집에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자는 자신이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도 어리를 먼저 걱정했는데 어리에 대한 첫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정치적 결단력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태종 17년인 1417년 2월 22일에 용서를 받고 다시 입궁했는데 2달쯤 지나서 어리를 몰래 입궁시킨 바 이 사실이 들통나면 세자는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를 입궁시킨 세자는 세자 자리보다는 첫사랑 어리를 선택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동궁에서 반년 정도 머물던 어리는 겨울에 해산하기 위해 다시 출궁을 했습니다. 양령이 계속 어리를 만나고 싶어 하자 김한로는 어리를 계집종으로 꾸며서 궁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결국 어리가 임신을 해서 딸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양령은 그 딸을 몰래 궁에 들여보내 유모까지 붙여주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김한로의 엽기적인 행각도 탄로가 났는데 양령은 충녕대군이 일러 바친 것이라고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세자는 어리가 해산하자 누나에게 유모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누나가 문안 인사차 궁궐에 들어왔다가 그 사실을 태종에게 알리고 말았습니다. 태종이 어리의 출산 소식을 들은 때는 태종 18년인 1418년 3월 초로 세자가 새 사람이 되겠다고 조상님들 앞에서 맹세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자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태종을 속이고 어리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애까지 낳았는데 태종은 이 사실을 조말생에게 전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태종은 세자가 불의의 죄를 받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니 내가 진실로 부끄럽다. 우선 잘 가르쳐서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세자가 스스로 고백하거나 대우각성하기를 기다렸는데 약 2달 정도 기다리던 1418년 5월 10일 마침내 태종은 어리를 쫓아냈습니다. 세자 역시 호든 질책을 받고 동궁에서 쫓겨났는데 태종은 세자가 대우각성하고 사사로운 인정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지만 세자는 어리와의 정을 끊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정에 복받친 세자는 출궁된 어리가 머무는 연지동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만났는데 시종들이 말렸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세자는 태종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한 셈으로 더 이상 세자 자리에 미련이 없음을 공포한 셈이라 세자는 태종에게 다음과 같은 항해 서한을 올리고 이틀 뒤에 폐세자가 됐습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3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418년 명 영락 16년 세자가 내건 박지생을 보내어 친히 지은 수서를 상서하다. 세자가 내건 박지생을 보내어 친히 지은 수서 선백에 사연은 이러하였다.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드리는데 어찌다 중하게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입니까? 가희를 내보내고자 하시나 그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바깥에 내보내어 사람들과 서로 통하게 하면 성의가 아름답지 못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시내에 여러 첩을 내보내어 복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 차니 어찌 스스로에게서 반성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선함을 책한다면 이별해야 하고 이별한다면 상스럽지 못함이 너무나 클 것인데 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까닭으로 악기의 줄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참아할 수가 없었고 장래 성색을 마음대로 할 계책을 오로지 뜻에 따르고 정에 맡겨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산동에 거할 때에 재물을 탐내고 색을 좋아하였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고 진왕광이 비록 그 어질다고 칭하였으나 그가 주귀함에 미치자 몸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 자손의 첩을 금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왕자는 사가 없어야 하는데 신유창은 태조를 불의에 빠뜨렸으니 죄가 무거운데 이를 용서하였고 김한로는 오로지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일삼았을 뿐인데 포의지교를 잊고 이를 버려서 폭로하시니 공신이 이로부터 위험하여질 것입니다. 숙빈이 아이를 가졌는데 일제죽도 마시지 아니하니 하루아침에 병고라도 생긴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이로라도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양령은 결국 폐세자가 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셋째 동생인 충녕대군에게 왕세자 자리가 넘어간 이후 양녕대군의 출궁을 청하는 상소가 거듭되어 태종은 하는 수 없이 출궁을 명했는데 양녕대군을 유배 보내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은 어리를 참수하라고 닥달했으나 물리치고 함께 경기도 광주로 같이 보내주었는데 모시는 하녀들이 15명에 달하자 엄격한 호송신하가 2명을 빼냈는데 태종은 그러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양령의 호색함과 방종함은 고쳐지지 않아 광주고을의 기생 2사람을 훔치는 일을 벌였고 태종이 분노해서 기녀 2를 잡아오게 했는데 양령은 유배처에 담을 넘어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은 태종이 상왕이 된 후에도 계속 사고를 쳐서 견디다 못한 상황 태종이 그를 가두다시피 하고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갑자기 사라지자 태종과 원경왕후 내외는 빨리 양녕대군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양녕대군의 장인인 김한노의 첩과 양녕대군의 유모는 어리에게 쳐들어가서 대체 언제까지 우리 나으리의 신세를 망칠 거냐며 어리를 구타했습니다. 물론 양녕대군은 어리를 만나기 전부터 행실이 나쁘기로 악명이 높았고 어리는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양녕대군에게 걸려 인생을 망친 피해자였지만 양녕대군 대신 어리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때문인지 그날로 목을 메어 자살의 생을 마감하는데 가출한 양녕은 이튿날 다시 나타나 어리의 말로를 듣고도 유유히 악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어리의 죽음이 슬프고 민망하다며 이 일이 어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말뿐으로 어리를 죽음으로 내모른 사람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자의 서녀는 현주, 정녀는 군주라고 하는데 어리와 양녕대군의 사이에서 태어난 현주는 공주이 씨 이종경과 혼인을 했습니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고인이 된 가수 윤희가 연기했고 드라마 대왕세종에서는 오연서가 연기했습니다. 드라마 조선구마사에서는 이유비가 연기했지만 역사 왜곡 논란으로 드라마가 2화 만에 폐지되었으며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임수연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너무 예뻐 양녕에게 찍혀 팔자가 망가진 어리와 어리를 만나 세자에서 쫓겨난 양녕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